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의 사례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주민자치 분야 광주 북구 용봉동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봉동에서 오신 분들 함성 한번 질러보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응원 준비해 오신 거 없어요?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예. 예, 용봉동. 예, 많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첫 발표자시니까 시간은 15분 얘기 들으셨죠? 3분이 남으면 저희 진행요원께서 3분이 남았다라는 거 얘기하실 거고 1분 남으면 1분 남은 걸 얘기해 주실 겁니다. 15분 안에 발표해 주셔야 심사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리지 않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럼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멀리 광주에서 왔습니다. 마을 의제 실현의 정석, 용봉골 주민자치 프로세스 편 발표를 맡게 된 용봉동 주민자치의 자원순환 분과장 빙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활동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시고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용봉동은 주민자치를 말 그대로 정석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기본편, 용봉골 프로세스, 주민자치 프로세스, 실전편, 절충형 마을 민주주의, 심화편, 자원순환 용봉마을로 분류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편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장이 텅 비어 있죠? 소수의 위원 중심, 행정에만 의존하였던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없었고 사업만을 위한 사업, 단발성 행사 위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용봉동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주민들의 대표 기구가 되자. 주민이 직접 일하는 자생기구를 만들자. 주민 대표성과 주민 자생력. 이 두 가지가 기존 주민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저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먼저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5년에 걸친 3단계 전략으로 주민 대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용봉동 내 자생단체, 주민모임,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민관협치 네트워크 용봉마을 공동체를 결성하여 마을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자치위원회와 마을 공동체가 협심하여 성숙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간의 학습 과정을 거치며 현실적인 자치회 구성 및 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여 현재까지 마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민 응집력과 주체의식은 부족하였으며 사람이 모이는 마을 일이다 보니 있던 갈등도 커지고 없던 갈등 또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용봉동은 협치를 바탕으로 뭉쳤습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용봉마을 공동체 대표를 겸임하여 두 대표 조직의 활동 방향을 하나로 모았으며 분과위원회와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크고 작은 행사를 추진해 나가며 화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와 용봉마을 공동체는 용봉동 주민 공동체의 핵심 두 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 발굴 및 사업화를, 용봉마을 공동체는 마을 의제 실행에서 실무 활동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기에 주민들의 하나된 목표인 용봉비전 2023 5개년 마을 계획을 함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중 주민자치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소수에 의한 일회성 주민자치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 계획에 업그레이드하여 반영하는 지속적 순환 프로세스를 구상했습니다. 3, 4월 주민모임과 분과위원회를 일상화하고 5, 6월에는 미니총회를 거쳐 분야별 의제를 도출하였습니다. 6, 7월 좀 더 심화된 의제를 후보안으로 정리하였고 8, 9월엔 온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을 결정지었습니다. 특히 용봉동 주민의 1%, 약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총회인단을 모집하여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이렇게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안건은 11월과 차년도를 통해 2월 실제 실행을 위한 최종 사업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총회를 통해 의결한 후 차년도 3월 마을 의제 도출 및 실행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계속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정의 내린 주민자치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마을 의제를 실현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해내는 방법을 논하라. 저희에게 주어졌던 과제입니다. 저희가 내린 답은 절충형 마을 민주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을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수기 과정과 보다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의 활동을 축제 문화로 만드는 축제형 주민총회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수기형 논의의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작지만 다양한 주민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실행 단위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의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이러한 마을 의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주민 대표성을 띠게 하고, 넷째, 주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 마을 민주주의의 꽃 주민총회에서 마을 의제를 결정지었습니다. 다섯째,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마을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자치총회를 통해 사업 실행안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청과 협의하고 사업의 자체 추진, 참여 예산 및 공모사업 활용, 지역구 의원을 설득하는 등 다양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에 수립한 5개년 마을계획인 용봉비전 2023의 4대 분야 15개 과제를 96% 실현해내며 광주 북구에서 마을 의제 실현율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96% 실현과 1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의제를 도출하고 이루어냈다는 큰 쾌거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걷기 위험했던 마을은 걷고 싶은 마을로,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던 마을은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로, 특색 없고 심심했던 마을은 볼거리 가득한 마을로, 삭막했던 마을은 사람들의 이야기꽃이 활짝 피는 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5년간의 마을살이를 여기 계신 귀한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용봉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 용봉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갑니다.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소통.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며 자원을 조사하고 마을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청소년의 토론을 생활화하며 마을 이제에 대한 심도 깊은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용이와 봉이를 우리 마을의 캐릭터로 선정하며 향후 마을 브랜드로의 성장을 기약하였습니다. 2017년 용봉마을이 구상한 5개년 마을 계획. 학교 주변, 인도가 부족하던 마을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삭막하던 마을이 주민 소통과 휴식으로 이야기꽃이 피는 마을로 변화했습니다.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더러웠던 골목길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길로 변화했습니다. 관리 부족과 노후로 주민들이 머물지 못하고 저수지로 방치되었던 호수공원이 볼거리가 가득한 쾌적한 산책로로 변화했습니다. 삭막하고 어두웠던 마을길이 안전하고 친화적인 보행길로 변화했습니다. 마을 이제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는 협치의 힘으로 이루어냈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는 치열한 수계 과정을 거쳐 다시금 5개년 마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발전한 5대 분야의 10개 과제 또다시 실현해내겠습니다. 주민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변화하는 용봉마을, 용봉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용봉동은 새로운 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5대 분야 10개 과제에 주민의 힘으로 해내겠습니다. 다음은 심화편입니다. 저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실행한 마을 의제 중 대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라. 단독주택, 원룸, 고시촌이 밀집하고 대학가와 지역 상권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용봉동은 불법 투기의 취약지역으로 동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용봉마을이라는 마을의 핵심 의제를 실천하고 보완하여 또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해낸 정답은 사람과 공간, 콘텐츠가 결합된 자원순환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람이 모였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였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분산 운영되었던 쓰레기 해결단, 자원순환 해설사, 주민자치의 자원순환 분과 등이 함께하여 발족한 자원순환본부는 현재 마을의 자원순환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점 공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참여 예산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자원순환 클린하우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과과정과 연계한 자원순환교육,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공동체 행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경제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자원순환 포인트제의 시행으로 자원순환 마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용봉동은 이제 사람과 공간, 콘텐츠를 결합한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 경제를 통해 주민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마을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주민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를 바탕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하였고 1년 단위의 마을 의제 실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축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마을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일상화하고 주민 관심과 참여를 위한 축제형 총회를 개최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고 있으며 마을의 핵심 의제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세스를 거듭하며 사람과 공간,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용봉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과정 속에서 이룬 마을 의제 실현은 마을의 품격 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희 용봉동 주민자치회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수로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로 마을 의제 실행, 주민자치로 마을 민주주의 실현, 전국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빙성수 용봉동 주민자치회 자원순환분과장님이신데요. 발표를 제 시간에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국민심사인단께서 질문도 좀 준비하셨습니다. 예, 어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들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용봉동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든 5개년 마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수립 절차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딱 그 부분만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예리하게 또 우리 위원님이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23 5개년 계획을 준비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가 협심하여 의제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든 2028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우리들끼리만 마을 의제를 미리 만들어 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미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찾아가는 주민자치회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사업비 마련은 정말 힘든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의 회원들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손까지 벌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수익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요? 봉사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구청 또 시청의 시민참여 예산에 공모를 하여 가지고 최대한 공모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5개의 사업에 공모를 해서 5개 전체를 획득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심사위원 신희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자치 협의장도 맡고 있는데요. 힘내라 용봉동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성함이 빙씨시네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등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질문 끝나신 거예요? 예. 아니요.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민 분과위원회가 마을자치, 교육복지분과, 마을경제분과, 문화체육분과, 자연순환분과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용봉동도 이렇게 보면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죠. 앞으로 청년분과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젊어지는 용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잠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현재 청년 분과라고 별도 분과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청년 분과를 새롭게 가지는 것을 내년에 실현해 보도록 하겠고요. 단 저희들은 마을의 발전소라는 청년들로 구성된 마을 발전소가 복간이라는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발전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청년 분과의 업무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방앗간도 좋지만 빙수 공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또 한 분의 위원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경우 올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최종 6개 팀에 선정되어 사례 발표를 진행한 것을 우선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봉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인 걸로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사업 중에 보람된 사업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용봉동 주민자치회는 아까도 우리 설명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용봉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용봉 마을 공동체는 봉사단체로 구성이 된 20여 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얘기를 드리자면 적십자, 뭐 분여회, 뭐 방범대 등등등 이러한 상인회까지도 다 이 20개 단체가, 이 단체 봉사단체들이 각기의 회원들을 함께 용봉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주민자치회로 이 단체의 회장들이 당연직으로 추천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은 실질적으로 봉사 20여 개 단체가 같이 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면 아무래도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안심 칼라벨트입니다. 안심 칼라벨트는 이 사업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마을 어른들까지 2차선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 노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도심이다 보니까 발전은 되지 않는 도로인데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 걷기 힘든 곳에 저희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회 또 각 자생단체들이 협력해서 그곳에 시에 시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5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그곳에 안심 칼라벨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민 모두에게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최초 사업이어가지고 국토부에서 그걸 벤치마킹 하겠다 해서 전국의 일부 벤치마킹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잘 되는 것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나, 또 용봉동 주민자치회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1분만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관에서도 상당수가 이 자리에 생각을 가지고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자원순환 운동본부는 이 자원순환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실은 저희들만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에게는 의무감과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필연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원순환본부를 발족을 해놓고 보니까 실은 이 사업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관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보듯 뻔하듯이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장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탄소 중립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재활용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이 먼저 나서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클린하우스 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봉사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해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예. 용봉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원순환 분과장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커서 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예. 같습니다. 자원순환 분과는 어떤 동을 떠나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가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잘 하시다가 본인 해당된 분야가 나오니까 조금, 예. 오늘 이렇게 스타트 주민자치의 발표 열어주신 우리 빙성수 분과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